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라고 고개를 저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젊은이들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서 경험하는 사랑에는 특별한 깊이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 부부로서의 동반자적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손주들에 대한 조부모의 사랑, 오랜 친구에 대한 우정의 사랑, 그리고 혹시 모를 인생 후반부의 새로운 사랑까지.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은 주로 로맨틱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슴 뛰는 설렘, 밤새 생각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 행복한 그런 감정 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꽃과 초콜릿과 달콤한 말들로 가득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랑의 다른 면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단순히 설레는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은 이것을 잘 아실 겁니다. 처음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잔잔한 애정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신 깊은 신뢰와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그런 사랑으로 익어갑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는 것, 저녁에 함께 TV를 보는 것, 산책을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에게 꽃도 사주고 로맨틱한 말도 많이 했지. 하지만 지금 내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아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야.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거지.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 이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라 작은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는 것, 아플 때 약을 챙겨주는 것, 외출할 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사랑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이런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공기처럼 너무 익숙해져서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을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간단한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부부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신체적 접촉도 중요합니다. 손을 잡고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주는 것, 이런 작은 접촉들이 사랑을 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접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따뜻한 손길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쪽을 잃는 것은 마치 내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슬픔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잃고 난 후 다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황혼의 사랑, 인생의 후반부에 만나는 새로운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첫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요즘은 황혼 재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황혼 재혼이나 새로운 만남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살이든 80살이든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살아있고 감정이 있는 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비단 연인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손주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은 여전히 걱정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우리의 사랑 표현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되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손주들에 대한 사랑은 또 다른 기쁨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컸지만 손주들과는 순수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손주들에게 조부모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주고 다른 종류의 따뜻함을 줍니다. 그 사랑이 손주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친구에 대한 사랑도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친구들은 가족 못지않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 그들과의 우정은 깊은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감은 특별합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서로를 챙기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일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건강을 돌보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또한 베푸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나누고 봉사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순환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이런 활동들이 우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맨틱한 사랑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 사랑, 친구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들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삶은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수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내 기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요. 배우자의 단점도, 자녀의 부족함도, 친구의 결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랑이 희생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희생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일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평생 자녀를 키우며 희생하셨던 부모님들의 사랑,
아픈 배우자를 돌보며 헌신하시는 분들의 사랑. 이런 사랑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오래 사랑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서로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망을 품고 있으면 사랑은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사랑은 다시 살아납니다. 더 깊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배우자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고 친구의 실언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일부입니다. 또한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가지 말을 자주 하십시오. 포옹도 하고 손을 잡고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작은 선물도 좋고 편지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거나 함께 산책을 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더욱 자주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오래 살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매일 새롭게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없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사랑에는 또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대화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들과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의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안아달라고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서 고맙다고 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사랑의 표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사랑의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라고 고개를 저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가 젊은이들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서 경험하는 사랑에는 특별한 깊이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 부부로서의 동반자적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손주들에 대한 조부모의 사랑, 오랜 친구에 대한 우정의 사랑, 그리고 혹시 모를 인생 후반부의 새로운 사랑까지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은 주로 로맨틱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슴 뛰는 설렘, 밤새 생각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 행복한 그런 감정 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꽃과 초콜릿과 달콤한 말들로 가득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랑의 다른 면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단순히 설레는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은 이것을 잘 아실 겁니다. 처음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잔잔한 애정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신 깊은 신뢰와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그런 사랑으로 익어갑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는 것, 저녁에 함께 TV를 보는 것, 산책을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에게 꽃도 사주고 로맨틱한 말도 많이 했지. 하지만 지금 내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아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야.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거지.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 이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라 작은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는 것, 아플 때 약을 챙겨주는 것, 외출할 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사랑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이런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공기처럼 너무 익숙해져서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을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간단한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부부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신체적 접촉도 중요합니다. 손을 잡고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주는 것, 이런 작은 접촉들이 사랑을 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접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따뜻한 손길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쪽을 잃는 것은 마치 내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슬픔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잃고 난 후 다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황혼의 사랑, 인생의 후반부에 만나는 새로운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첫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요즘은 황혼 재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황혼 재혼이나 새로운 만남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살이든 80살이든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살아있고 감정이 있는 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비단 연인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손주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은 여전히 걱정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우리의 사랑 표현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되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손주들에 대한 사랑은 또 다른 기쁨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컸지만 손주들과는 순수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손주들에게 조부모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주고 다른 종류의 따뜻함을 줍니다. 그 사랑이 손주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친구에 대한 사랑도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친구들은 가족 못지않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 그들과의 우정은 깊은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감은 특별합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서로를 챙기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일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건강을 돌보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또한 베푸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나누고 봉사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순환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이런 활동들이 우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맨틱한 사랑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 사랑, 친구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들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삶은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수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내 기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요. 배우자의 단점도, 자녀의 부족함도, 친구의 결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랑이 희생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희생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일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평생 자녀를 키우며 희생하셨던 부모님들의 사랑, 아픈 배우자를 돌보며 헌신하시는 분들의 사랑, 이런 사랑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오래 사랑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서로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망을 품고 있으면 사랑은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사랑은 다시 살아납니다. 더 깊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배우자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고 친구의 실언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일부입니다. 또한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가지 말을 자주 하십시오. 포옹도 하고 손을 잡고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작은 선물도 좋고 편지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함께 산책을 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더욱 자주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오래 살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매일 새롭게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없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사랑에는 또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대화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들과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의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안아달라고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서 고맙다고 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사랑의 표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사랑의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